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200 몇 페이지죠? 240페이지 4번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결산이에요. 결산할 때는 세 가지를 켜놓고 해야 된다 그랬죠. 결산할 때 합계잔액 시산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세 번째는 결산 자료 입력. 이렇게 세 가지를 결산할 때는 켜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켜놓고요. 자, 여기서 숫자 모르는 게 나오면 무조건 여기 합잔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는 400만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얼마였길래 지금 400만원이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디 들어가면 돼요? 숫자 모르면? 그렇죠. 합잔시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일단 이름이 장기 투자 목적인데 주식이에요. 그러면 장기 투자 만기가 없는 거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겠죠.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금융 이렇게 쳐보시면은 하나밖에 없네. 매너가 있네요 문제가. 자, 금융자산 여기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잔액이 35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400만원이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값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48만원. 제가 계산기 켰는데 민망하네요. 48만원 머리로 되죠. 자, 그러면 얘의 가치를 48만원 올려줍시다. 자, 여기 차변에 그 자산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두 개 중에 큰 거 비유동 요 친구예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자, 요거가 48만원이 늘었고요. 대변에는 자, 이게 늘었는데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생길까요? 요거에 무슨 이익이에요? 공정가치를 평가했으니까 무슨 이익? 평가이익이죠. 그러면 평가 이렇게 쳐보면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나옵니다. 요 친구로 48만원. 자, 항상 회계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늘었는데 왜 늘었냐? 평가이익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매칭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기말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원래 소모품이었는지 아니면 소모품 B로 했는지 비용 처리로 했는지 자산 처리법으로 했는지를 보셔야 되죠. 합계잔액 시산표 보면은 소모품 B로 했네요. 비용으로 그러니까 다 쓸 줄 알고 50만원을 다 비용 처리를 해버렸어. 그런데 아이고 창고에 35만원은 쓰고 15만원어치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살아있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차변에는 소모품이 옵니다. 원래는 비용으로 했으나 그 비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잠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대변에는 비용을 줄여줘야 되겠죠. 소모품 B. 근데 몇백 번대? 830번 소모품 B. 이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자, 그건 대학교 가서 자세하게 좀 더 배우시기로 하고요. 자, 3번 업무용 토지 3천만원으로 재평가하다. 자, 이 재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잘 모르면 재평가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봅시다. 토지가 얼마일까? 토지. 와, 토지 2천만원짜리가 지금 3천만원이 됐네. 토지 투자할 걸. 그치. 업무용 토지. 그럼 토지 투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강원도 이런데 잘못 투자했다가 20년째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자, 차변에다가 그럼 토지가 올랐으니까 토지가 증가를 했죠. 토지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 소영아 이렇게 대답이 또 잘 들려오니까 아주 행복하다. 여기가 서라운드로 들려야 되는데 모노로 들려가지고 힘들었어. 자, 근데 토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재평가가 된 거죠. 이런 애들은 뭐라 그럴까? 재평가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재평가.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를 이렇게 재평가했다 하면은 진짜 계정검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나온 단어를 막 검색해 보세요. 알겠죠? 재평가 잉여금이다.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분을 계상하다. 자, 차입금 빌린 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회사가 나쁜 거죠. 이자를 안 준 거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 이자라는 이자 비용이 있어요. 하지만 돈은 못 줬어요. 차변에는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50만원. 이런 문제는 땡큐죠. 이렇게 금액까지 또 나오고 미지급 비용. 우리가 회계원리 배울 때는 막 이연, 예상, 개념 자체가 단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자를 못 줬대. 근데 비용은 든 거죠. 비용 자체는 들었지만 줄 돈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은 두 개죠. 요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보충을 합니다. 모자른 부분만큼만 보충을 하면 돼요. 합잔시 가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 가셔가지고 매출 채권 두 개를 볼게요. 뻔하죠. 외상 매출금에는 요런 거 달려 있을 거고 받으러 오면은 뭐 안 달려 있을 거고 땡큐인 문제. 자, 일단 외상 매출금 여기 차변 잔액에다가 오른쪽 버튼 계산기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1%를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0.01 곱하면은 이만큼을 보충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에 이미 보충된 게 있네요. 이미 충전된 게 50만 원이야. 얘 빼고 나머지만큼만 56만 원 정도만 충전해 주면 되죠. 암산이 되어 버렸네요. 여기다가 50만 원 이렇게 빼기를 하면은 요만큼만 충전하면 되는구나가 나와요. 자, 요렇게 그대로 두시고요.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을 켭니다. 결산 자료 입력. 얘를 켜서 1월부터 현재 12월이죠. 12월까지. 자, 요거는 원가 할 때는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금액을 알맞은 곳에 넣어 봅시다. 우리가 이게 매출 채권 중에 어떤 거였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보충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565100을 여기다가 써줍시다. 565100. 네,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이만큼만 보충해 라고 된 거예요. 나중에 전표 추가를 하면 알아서 차변 대변을 써줍니다. 너무 편리하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합잔시 가서 이번에는 받으러옴. 받으러옴의 1% 이거는 0 두 개 지우면 되죠. 그냥 40만 원이라고 치면 되죠. 네, 이건 뭐 저도 암산할 수 있는.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여러분들 자주 보다 보면은 비유동 자산이 고정자산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했었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얘를 한번 켜볼게요. 감가상각비니까 감가상각을 검색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총괄 두 개가 있죠.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도 있는지 무형자산 없네요. 고맙네. 자, 그럼 건물 두 개랑 비품 두 개가 있죠. 얘네들을 해줘야 되는데 비품은 두 개를 알아서 더해야 돼요. 어딜 봐야 되냐면 당기상각비 요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당기상각비. 자, 일단 건물은 1545만 원이 감가가 되었어요. 건물이 낡아간다는 거죠. 아까 토지는 1000만 원 올라서 좋아했는데 건물이 썩고 있네. 건물 여기다가 여러분 근데 건물 조심하실 게 맨 밑에 보시면 이거 조간법상 이런 게 페이크거든요. 여기다가 쓰시지 마시고 위쪽에 4번 감가상각비에 건물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차량 운반구도 당기상각비 금액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비품은 더해야 되죠. 얼마냐면 여기도 계산기 켜놓고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예요? 12만 원을 더해주면 요 금액이 나오죠. 그대로 들고 가세요. 비품이 두 개라서 지금 덧셈을 한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요 금액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비품은 4576782
이 금액만큼이죠. 종료 눌러주시고.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어요. 물론 다 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됩니다. 아직 한 문제 남았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대요. 기말 상품 재고를 넣으려면 일단 물류관리 탭에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공식 아시죠?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뭐예요? 자, 한번 써봅시다. 머릿속에서 한번 써보세요. 기억이 이제 회계원리 배울 때 그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친구가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란 건 판매한 거의 원가라는 뜻이야. 판매한 거의 원가를 구해야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계산하려고. 과연 우리 회사가 돈을 좀 벌었나? 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는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배웠었죠. 이만큼 우리가 판매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남은 거 보니까 이만큼 남았네. 아, 그럼 나머지 그 가격이 다 판 거구나. 판매한 거의 원가는 얼마일까? 요런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재고자산 수불부 여기를 눌러가지고 수불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조회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감을 눌러서 일괄 마감을 해줄게요. 확인. 근데 전자레인지가 무가 떠도 상관없어요. 전자레인지비를 안 팔았다는 거니까. 뭐 제가 잘못했나? 예. 자, 그러면 수불부 꺼주시고요. 물류관리 탭에서 자산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 수불부에서 계산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감한 월만 볼 수 있습니다. 12월. 그러면 여기 1억 685만 원이 있죠? 얘를 복사하시고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있죠? 아까 우리가 공식 쓴 거 있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쵸? 기초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 그럼 기말에다 입력만 하면 여기 딱 매출원가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 때문에 여기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와, 잘했다 하고 5번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시험 성적이 저세상까지는 뭐 모르겠고 안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읽기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표 추가를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에 이렇게 우리가 안 쓴 게 있죠. 요 뒤에부터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다 써준 거예요. 자동 결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5월 31일 현재 가정용 주석이의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이런 걸 팔았었나? 우리가 입력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 보네요. 자, 재고 수량을 알라고 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귀찮은 문제죠. 일단 마감을 우리가 이미 해버렸잖아. 그치? 근데 5월 31일이래. 그러면 물류관리 가서 재고자산 수불부 가가지고, 자, 1월부터 12월 아까 했던 거 있죠? 마감 취소를 해야 돼요. 일괄 마감 취소를 해서 1월부터 12월 걸 일단은 풀어줘야 돼요. 확인 눌러서 풀어주고 수불부 마감을 다시 조회를 하고 할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5월 31일까지. 그러면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마감, 일괄 마감해서 다시 문을 닫아주세요. 뚜껑 열고 다시 뚜껑 닫은 거예요. 월만 바꿔서.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명세서 가가지고 5월 전체를 조회를 해보면은 이제 가정용 주석이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고요. 재고 수량이 300개가 나오네요. 300개. 아, 800개네요. 요렇게 나눠져서 있네. 이게 구입했을 때랑 가격들이 다 달라서 각각 나눠져 있는 거야. 수량
재고자산 명세서 아시죠? 그래서 야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잘 봐야 돼요. 두 개 합쳐서 800이네요. 800. 정답은 800. 책에다가 써놓으시고. 자, 다음 문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제2기면 일단 7월부터죠. 예정이면 7월부터 7, 8, 9 그쵸? 앞에 부분이죠. 예정이면. 확정이면 뒷부분. 그거 생각하시고. 자, 일단 요거 끄고 회계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볼게요. 여기 가서 우리는 7월부터 7, 8, 9월입니다. 3개월씩 하죠. 정기신고 엔터를 쳐보면은 자, 좀 기다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거고 플러스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세액은 여기 차감 세액으로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을 시험 문제에다가 똑딱 클릭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시험장 가면은 처음 보지만 한번 이제 여기 클릭해서 쓸 수 있게 다 됩니다. 아마 처음 봐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버튼이 있었죠? 버튼 쓰면은 여기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게 돼요. 그럼 방금 나온 값들을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3번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입금의 발생액. 자, 요렇게 월 단위로 나와 있어요. 월계표를 보셔도 되고 이거는 땡큐인 문제인 게 1월부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합산시 한번 껴볼까? 합계 잔액 시산표를 6월을 조회하면 얘는 1월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중간에 잘려 있었으면 여기 보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뭘 보라 그랬죠? 외상매입금의 발생액. 여기서 볼 수 있을까? 외상매입금의 발생액. 자, 여기죠.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값이 조금 요렇게 보면은 또 안 되겠네요. 합산시 말고 그러면은 월계표 한번 가봅시다. 1계표 월계표 1월부터 땡큐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월계표가 맞겠네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외상매입금, 네, 요쪽에 대변을 보셔야 되죠. 140, 250, 000 여기가 맞겠죠. 자, 월계표 이렇게 월 단위로 나와 있으면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어떤 계정 과목 하면은 그 월 단위로 월계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4번 5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현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현금 출납장을 보셔도 되고 요거는 합산시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월 말 5월 31일에 현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그냥 간단하게 나왔죠? 278555000 2억 7,855만원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들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KIFRS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말고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 말고 이쪽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 한번 켜볼게요.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해보면은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뭐지? 뭘 한 거야? 기타 포괄손익은 얼마인가?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여기 있네요. 48만원이 되겠죠? 기타 포괄손익 48만원. 자, 그 다음에 KIFRS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재무상태표 또 12월을 조회를 해보면 에러 괜찮아요. 그냥 드시고 유동자산의 금액, 유동자산 여기 있죠. 제출용을 보시면 눈이 좀 편해요. 여기 보면 755772,400 네, 요렇게. 자, 여러분들 뭐 결산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전표 추가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먼저는 요 조치를 해줘서 일반 전표에 5건 추가했다 요렇게 먼저 해주시고 보시는 게 또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자,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원가까지 완료를 해주세요.